말레이시아를 말레이시아라고 부르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독립이 되고 사바와 사라왁이 말레이시아와 함께하기 전까지는 말레이 혹은 말라야라는 이름으로 불렸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나라 꽃인 붕아라야와 말레이시아 애국가인 네가라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는 말레이시아 역사와 잘 몰랐던 그 뒷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말레이시아는 말레이 반도 즉 서말레이시아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는 11개 주와 보르네오 섬에 있는 동말레이시아의 2개 주인 사바와 사라왁이 합해져서 총 13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곳으로 3개의 직할구가 있는데 쿠알라룸푸르, 포트라자야, 라부안이 있습니다. 수도는 쿠알라룸푸르고요. 연방 정부는 푸트라자야에 있어요.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면적은 약 3,300만 헥타르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서말레이시아가 1,300만 헥타르고 동말레이시아가 2,000만 헥타르에 전체 인구는 3,2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면적은요, 남한 크기가 1,000만 헥타르고요. 인구가 5,180만 명 정도 되니까 말레이 반도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크고요. 전체 말레이시아 면적으로 치면 남한의 3배 정도 크기네요. 그에 비해서 인구는 우리나라가 훨씬 많은 편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꽃은 붕아라야라고 하는 말레이시아의 나라꽃입니다. 종류는 히비스커스고요. 말레이시아는 붉은색 꽃을 나라꽃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종이긴 한데 약간 다른 노란색 히비스커스는 미국 하와이주를 대표하는 꽃이에요. 이 붕아라야는 1957년 독립 이후에 나라꽃으로 지정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용기와 단결을 상징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꽃이어서 채택이 됐다고 하고요. 더운 기후에서 잘 자라는 그런 종입니다. 꽃잎이 5개인데요. 하나하나에 국민 5대 원칙의 의미를 부여했다고 해요. 붕아라야라는 이름은 붕아는 꽃이라는 뜻이고요. 라야는 하리라야 할 때 그 라야인데요. 뜻은 축하 또는 커다란 웅장함 같은 것을 의미해요. 다문화 국가가 하나로 합해져서 나라를 이루는 것을 축하하는 축하꽃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말레이시아 지폐를 보시면 앞면 그림들은 다 같은데요. 거기에 바로 이 꽃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꽃 옆에 있는 사람은 말레이시아 그 맨 처음 국왕인 투안쿠 압둘 라만입니다. 독립의 아버지 퉁쿠 압둘 라만이랑 이름이 비슷하죠. 투안쿠와 툰쿠가 다른데요. 투안쿠는 군주라는 뜻이고요. 툰쿠는 왕자라는 뜻이래요. 즉 둘이 같은 사람은 아니다 이겁니다. 자, 오늘의 퀴즈 나가십니다. 우리나라 나라꽃으로 지정된 꽃은 뭘까요? 무궁화요? 땡! 사실 헌법으로 정해놓은 우리나라 나라꽃은 없다고 해요. 그러나 무궁화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인 거는 확실하죠. 공식적인 자리에 꽃이 등장했다 하면 뭐 이거 거의 무궁화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옛 정부의 상징도 무궁화였고 국회의원 배지에 나오는 이 꽃도 무궁화입니다. 그럼 이 무궁화는 종류가 뭘까요? 바로 히비스커스, 말레이시아 나라꽃과 같은 종류인데요. 그러나 살짝 종이 달라요. 말레이시아는 히비스커스 로사 시넨시스라는 종이고요. 우리나라 무궁화는 히비스커스 시리아쿠스라는 종이에요. 우리가 흔히 보는 색깔은 보통 분홍색, 흰색, 보라색 등이 많죠. 꽃말은 무궁이라고 해요. 무궁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참 새롭고 이쁘네요. 무궁화 훈장, 무궁화호 위성, 또 무궁화호 열차도 있어요. 옛날에는 가장 대중적인 기차였는데 몇 년 후에 폐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무궁화는 바로 이거예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너 움직였어. 눈 깜빡이는 거 내가 봤어. 일로 와. 다음은 말레이시아의 애국가죠. 이름은 네가라쿠라고 하는데요. 나의 조국이라는 뜻입니다.
이 노래는 원래 페락주의 대표 주가였는데요. 말라야 연방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던 1957년 독립기념일에 퉁쿠 압둘라만이 이 곡을 선택하면서 말레이시아의 애국가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어요. 독립 당시 말라야의 각 주에는 각각의 대표 노래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나 말라야 연합이라고 하는 전체를 대표할 만한 노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독립기념일은 다가오고 초대 총리였던 퉁쿠 압둘라만은 기념일에 올릴 애국가를 만들 목적으로 공모전을 합니다. 이 공모전에는 전 세계에 내노라 하는 작곡가들이 다 응모를 하는데요. 그 중에는 엘리자베스 여왕 대관식 때 행진곡을 만든 영국의 작곡가며 미국의 유명한 오페라 작곡가 또 싱가포르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도 응모를 하지만 모두 퇴짜를 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퉁쿠 압둘라만은 고심 끝에 당시 페락의 주가인 이 노래를 독립기념일에 메르데카 광장에 말라야 연방의 국기와 함께 올립니다. 이 노래는 프랑스에서 유명한 노래예요. 제목은 라 로잘리라고 하는데요. 곡은 그 노래를 그대로 가져오고요. 가사는 정부의 특별위원회가 말레이 술탄들의 동의를 얻어서 준비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프랑스 노래가 페락주의 주가였다는 건데요. 지난번 그 판코르 조약 때 영국인 레지던트가 술탄인 압둘라에게 암살당했다고 했던 그 대목이 기억나시나요? 당시 그 일에 가담한 술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추방당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추방당한 곳이 인도양에 있는 세이셸이라는 섬나라였어요. 이곳에서 망명생활을 하던 압둘라 술탄은 그 지역에서 엄청 유명하다는 라 로잘리라고 하는 이 노래를 듣고 이른바 한눈에 뿅 반해요. 그리고는 페락으로 가져와서 자주 연주를 했고 압둘라의 뒤를 이은 페락의 술탄이 우연한 기회에 나라의 노래로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게 뽑혀서 이제는 애국가로 불려지게 되는 거고요. 네가라쿠는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단합을 강조하고요. 애국심과 조국에 대한 사랑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럼 독립기념일에 광장에 울려 퍼지는 네가라쿠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Sehingga irama lagu kebangsaan, lagu negaraku dimainkan bagi kali yang pertama, menzahirkan perasaan di hati mereka.